그 민심이 민주당에 확실하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단순하게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나오지만 예. 중도층 민심을 보잖아요. 중도층. 예. 네. 전체 지지율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26이지만 중도에서는 39대 19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보면 여론조사는 오늘 당일의 숫자보단 추세,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예. 지난주에는 이 중도층에서는 42대 17이었어요. 그 전주에서는 45대 15, 무려 예. 3배 차이였거든요.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게 20%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그 중도층 그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들 로비, 금품 제공 의혹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무려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일주일 사이에 6%포인트가 떨어진 것은 최대 폭락이라고 하네요. 가장 큰 그 격차의 그 지지율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한 5%포인트 보니까는 9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에서 5%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뭐 김윤희 기자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네. 이게 조사 시점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면은 어제까지면은 이게 이미 통일교 관련한 기사가 네. 많이 나온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출입 기자들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부동산이나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도 이 정도로 크게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상승한 네. 적도 있었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약간 학습 효과가 예. 있었기 때문에 조국 그 광복절 특별 사면 논란 때도 5%밖에 안 예. 떨어졌었거든요. 아, 이게 그때네요. 제가 좀 네네. 전에 말씀드린 게. 예.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분분하고요. 네. 갤럽 쪽 조사에서도 보면 경제, 민생, 부동산 대출 규제가 큰 원인이다라고 지목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경제가 꾸준히 안 좋은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게 큰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부동산 대출 규제도 네. 이미 지난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 포함이 돼 있던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통일교 금품 사건 수수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법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서 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네. 그 법안들, 법사위를 통과시킨 그 법 왜곡죄, 내란 전담 재판부법 뭐 이런 그런 법안의 강력한 추진이 오히려 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온 것 아니냐.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은 올랐을까요? 지난주보다 민주당도 3%포인트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24에서 요지부동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갤럽은 민주당은 40% 내외, 국민의힘은 20%대 중반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역시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지금 그 민심이 민주당에 확실하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단순하게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나오지만 예. 중도층 민심을 보잖아요. 중도층. 예. 네. 전체 지지율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26이지만 중도에서는 39대 19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보면 여론조사는 오늘 당일의 숫자보단 추세,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예. 지난주에는 이 중도층에서는 42대 17이었어요. 그 전주에서는 45대 15, 무려 예. 3배 차이였거든요.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게 20%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그 중도층 그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민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 점단 재판부라든가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라고 얘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민심이 점점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서 그 공개 석상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고 비공개 자리에서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제고해 달라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가 추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거죠.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재판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언론에는 담기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가 추가 취재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헌법을 전공으로 한 변호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법제처장을 또 지냈고 법 해석을 담당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랑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공개석상에서 쓴소리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절대 아닙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정배해서 통과시키겠다 지금 여기까지 좀 물러섰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속도 조절론이라고 기사를 쓰고 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별다른 항의나 고쳐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 안에는 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위헌의 소지를 예. 최대한 제거하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심부터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예,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핵심이니까요. 예. 예. 법 왜곡죄는 또 어떤 부분을 더 수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본회의 일정이 지금 사실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아마 시작이 됐겠죠? 진행되고 있겠죠? 오후 3시부터인가 뭐 대기한다고 한 국무위원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저한테 근데 국민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본회의에서는 사실 민생법안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일반 법안에 대해서도 막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하루에 한 건씩 뿐이 처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이 1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인가 22일부터 24일인가요? 그때 이제 또 하겠다는데 그때 올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사실 지금 연말까지밖에 예. 없기 때문에 예. 연말까지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뭐 그 위헌성 논란도 조각을 시키고 신중하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다음 주에는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에는 결론이 네. 나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외부 로펌에다가 그 유권에서 위헌 여부 판정해 달라는 거 아마 돌려받았겠죠. 이번 주 중후반에는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취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아는 로펌에 맡겼다면서요. 네. 그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뭐 국회 측 변호인을 맡았던. 네, 민주당 의원들이 소송을 많이 대리하는 로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지난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가장 큰 폭의 하락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보다 보니까는 인천공항공사 사장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전 의원, 야당 성향의 전 의원 상당히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는데 최근에 공무원들에게 또 앞에서 공무원들 너무 기죽지 말라고 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공무원들이 이제 대통령이 입장할 때 공무원들은 일어설까요? 앉아 있을까요? 보통 각자 생각이 다르죠. 보통 일어서. 근데 보통은 일어서죠. 예. 근데 일어설 때도 혼자 일어서면 또 엉거주춤하잖아요. 왜 안 일어나지 하고. 그렇죠. 오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단상 쪽을 향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뒤에서 입장하는 대통령의 물론 이 방송은 나왔지만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안 일어나고 어떤 분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대통령이
딱 단상에서 모두 발언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헷갈리죠. 네? 일어서라고 시키는 것도 그렇고 앉아있자니 불편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나 그 눈치 보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어쨌든 이게 업무 보고 자리라고 하는 게 더군다나 첫 업무 보고라서 매우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합시다. 예. 일어설까 말까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자막도 달았었는데 처음에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 잘 못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입장합니다라는 그 멘트가 나오고 나서 입장할 때까지 일어선 공무원보다는 앉아있는 공무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 모습 보고 대통령이 또 즉석에서 저희 이야기를 보탠 거고요. 어제는 아마 대전 충남권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전 지역구가 또 충남이죠. 예.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서 또 농담을 던지기도 해서 공무원들이 함께 웃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말을 끝내기 전에요.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에요? 한 말씀 하세요. 네,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찬범 기자는 딱 훈식이 형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생각이 나죠?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 훈식형이 일단 그 김남국 전 비서관에서 비롯된 하나의 예. 이제 많이 알려진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뼈 있는 농담을 하고 문진석 왔습니다. 의원은 네. 문진석 의원이 그렇게 쓴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있을 때도 예. 워낙 기자들이랑 친근하게 많이 예. 해가지고 기자들도 이제 훈식이 형 이렇게 많이 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최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만나서 출입 기자들은 앞으로 훈식이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네. 형님은 됩니까? 그 이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좀 놀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6월에 그 G7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을 했을 때도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예, 예,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최근에 순방 나갈 때도 나가는 날 예. 비서실장 얼굴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뭐 웃지 말라는 취지로 또 농담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약간 뭐랄까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되게 무서운 상사 느낌 약간 예. 받았어요. 사실은. 무서운 상사. 예, 왜냐면은 제 상사가 저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어. 감정을 대입해봤는데 네. 나는 바짝 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영형 기사 썼어요? 아, 이럴 때 어떤 느낌일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재밌네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입 기자들에게 앞으로 특히 남자 기자들한테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농담을 했다. 뭐 그래도 계속 부를 기자들은 또 부르겠죠. 네. 뭐 예, 알겠습니다. 또 워낙 프레스 프렌들리 기자들하고 또 친한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그렇죠. 예. 네.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 쪽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원래 당초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지역구가 충남 아산이거든요. 그래서 충남지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이제 광역단체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그 오세훈 현 시장한테 밀리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면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착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 서울시장보다는 충남지사 본인의 고향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발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요? 그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사석에서. 예, 사석에서. 아, 놀래라 저 스스로 놀랬다. 깜짝이었습니다. 네, 저 예, 스스로 예, 놀랬습니다 예, 지금. 예. 네. 비서실장이 네. 출마 네, 선언했다는 그러면 안 얘기인 줄 되죠. 알고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네, 알려졌다라는 왜냐면 직접 또 거죠. 들으신 예, 건 아닐 예, 테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의 후보일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뭐 기소도 되고 나경원 의원의 최근에 최근 한 달 동안에 법사위로 보임된 이후에 예. 그 행보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저 전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오세훈 시장과 둘 간의 뭐 빅매치, 뭐 예. 리턴 매치, 경선이, 이런 경선 경선이. 관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선 룰 가지고도 계속 신경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본인인데 룰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당원 70%로 늘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나간다면 나는 50대 50으로 하겠다. 근데 그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외 규정을 두는 거라 가지고 예.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나경원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나가시냐라고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만들어 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 말의 의미가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간다 안 나간다 본인은 예. 얘기 안 하고 예. 욕심은 여전히 있다라는 예. 뜻을 내둘러서 내비친 거죠. 근데 사실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그런 그 뭐라 그래야죠? 욕망이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그 박지원 의원도 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 대권 꿈이 있는 게 무슨 잘못이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무릇 그런 꿈을 갖고 정치를 해야 큰 정치인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선거 때만 되면 나가겠다. 그럼 본인은 분명히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국민이 유권자들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힘을 얹어주느냐가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뿐인 거죠.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또 한번 본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예. 전 서울시장에게. 네. 나경원 의원은 사실 주요 선거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어서 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런 선거마다 거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별명이 선거의 여왕인데 그게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를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분이기도 하고 예. 또 선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의원이기도 해서 네. 최근에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아마도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저희가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를 저지를 예, 예, 했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이 꽤 흡족해했다라는 동료 의원의 전언은 있었습니다. 이제 왜 다른 김 기자가 아주 의미로요. 재밌는 얘기 많이 예, 했는데 다른 나경원 의미로요. 의원한테 나중에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예? 아유 이따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흡족해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떤 의원이죠, 박찬범 기자? 지금 경기 이천의 삼선 중진 의원이고요. 그리고 어디 뭐 윤계, 친한계 그럼 어느 쪽에 굳이 속합니까? 분류를 하자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입니다. 예. 송석준 의원이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10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선포 물론 다른 이 진영 간의 싸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비판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계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로 많은 기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송석준 의원의 그 사과와 큰절 이 장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탓하면서 나쁜 악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온갖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뇨한 의원의 그 마음 우리가 정말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옆으로 옮겨서 자 본회의장을 향해서 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큰절로 사과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한참 동안 절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다시 단상에 서는 장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하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혹시 사실이 아니면 제가 확인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단상에서 큰절을 한다는 예. 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큰 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동료 의원들도 다 봤을 거고 예. 이거를 이제 빌미로 뭐 장 대표가 주변 의원들한테는 따로 만나서 이제 곧 전향적인 메시지를 언제쯤 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하니까요. 예. 이거를 빌미 삼아 언제쯤 전향적인 메시지를 나올까 의원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지금 최근에 경청- 통일교 문제가 워낙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행보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우재준 최고위원과의 그 충돌도 있었고 그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 친한계뿐만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아주 거칠게 장동혁 대표한테 항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의원들을 많이 만나면서 경청하는 행보를 비공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게 예. 뭐 상임위별로 이렇게 의원들도 만나고 뭐 중진 초선 뭐 이렇게 전 방위 쪽으로 만났는데 뭐 그 중에는 뭐 친한계 의원도 있고 본인한테 이제 쓴소리 해왔던 의원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고 성명서 낸 그 20여 명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포함돼가지고 의견 듣고 나의 뭐 구상, 플랜, 로드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김도현 기자가 보기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무슨 입장 표명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미 12월 3일을 놓쳐서 글쎄 올해 안에 나오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 근데 뭔가 전향적인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연말연시에 나오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나왔던 그 비판들을 좀 다른 행보로서 불식시키려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당내 비판 불만들이 많이 임계점에 올라온 상태라서 그 정도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한홍 의원의 그 직격 면전에서의 직격이 큰 변곡점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날 이후로 당장 그날 오후부터 장 대표가 해관 돌면서 중진들 면담을 시작했거든요. 하고 뭐 사무총장 비서실장 뭐 같이 회의도 하고 그날 그래서 일단 그 윤한홍 의원의 말을 좀 무겁게 받아들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언론사 접촉면도 상당폭 많이 넓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아직도 레거시 미디어 뭐 일부에서는 재래식 미디어라고 하던데 이쪽하고는 인터뷰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도 그 인터뷰 요청을 접수는 했죠. 접수는 했는데 안 한다고 연락이 온 겁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연락이 또 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하고는 안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송석준 의원이 그 필리버스터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문자 폭탄 걱정되지 않느냐? 나 겁나지 않는다. 다 우리가 내 탓을 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마음 바뀌기를 바라느냐? 움직였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모두 마찬가지다. 이렇게 반성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의 항소포기 토론회인가요? 그 뭐 서로 한다고 합의하고 발표해놓고 지금 얘기가 없네요. 언제 어디서 한다? 그거를 이제 어느 방송사와 누구의 주관 그 누구의 사회로 하느냐를 두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책임 떠넘기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원래는 오늘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도 않았고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MBC 100분 토론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정관용 앵커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하자라는 식으로 서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냥 뭐 크게 할 마음은 없고 지금 이제 그 이슈 자체도 어느 정도 휘발이 됐기 때문에 날아갔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박창우 기자 보기엔 어때요? 저도 지금 뭐 서로 탓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날짜를 이제 16일 선호한다 이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16일이면 다음 주요? 예,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이렇게 선호한다고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하면 할 수 있지 하는데 뭐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토론을 한다면 통일교 관련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주제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요. 한 당에서 방송사를 정하면 다른 당에서 사회자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뭐 이런 어디서요? 국민의힘에서요. 국민의힘에서. 예, 예. 그럼 조국혁신당이 또 거기에 답변하고 또 답변을 들으면 또 답변 또 다른 제안하고. 예. 사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하면 하는 건데 예. 좀 이제 공개적으로 치고받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보면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할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 사과 선물에 또 배 선물 돌려보내고 막 이런 거 보면
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도 좀 신경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분의 젊은 기자와 함께 정치권 현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